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청년 윤동현입니다. 역사를 전공하면 문화를 공부할 때 건축의 양식을 다루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예술에 관심이 많고 또 디자인이나 미술품을 보는 것도 좋아해서 여행을 갈 때 건축물을 많이 들여다보는 편입니다. 이전에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여행을 떠나며 이야기를 하는데, 출연진에는 유시민과 김영하 같은 유명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 유현준이라는 건축 분야 전문가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알쓸신잡에서 유현준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단순히 건축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유현준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영상을 다시 찾아보면서도 그 내용이 참 좋다고 생각했었는데요. 며칠 전 서점에 갔더니 유현준이 쓴 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공간이 만든 공간은 어떤 책일까요? 이 책은 2020년 4월 을유문화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제목을 보면 시적 감성이나 은유적인 느낌이 나는데, 이 공간이 만든 공간 그 자체로 건축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건축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각과 비교하는데, 조각은 단순히 물체를 만드는 것이라면 건축은 빈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물체를 만드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유현준은 이 책에서 건축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이 책의 부제는 새로운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이고, 연원글에서는 기후, 문화, 변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 동서양 문명의 차이는 기후의 차이에서 왔고, 문명의 차이로 인해 동서양의 건축에도 차이가 있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의 교류를 통해 이 건축의 이종교배를 이루면서 변종을 이루고 시대에 따른 변화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가들이 어떻게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알아봅니다. 기후의 차이에서도 특히 강수량의 차이에 주목했는데, 동서양의 문화가 다른 이유를 이 강수량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너무 단순하게 보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생각은 실제로 기후학이나 기후풍토론이라는 학설과 이론으로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책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동양과 서양은 기후의 차이가 있었고, 이 차이는 문화, 생활습관, 그리고 가치관의 차이로 이어졌습니다. 서양에서는 벽을 세우고 창문을 작게 내어 외부와 내부의 공간을 확실히 구분했습니다. 반면에 동양에서는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지붕이 중요한데, 이 지붕을 받들기 위해서 기둥을 세우고, 그래서 벽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의 경치와 어우러지게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또 서양의 절대적 진리관은 형이상학과 수학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학문의 진보가 건축에 적용되었고, 동양은 비움을 중요시했습니다. 17세기에 들어서면서 동양과 서양이 교류를 하고, 동양의 문화가 서양의 문화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유행한 중국풍의 예술 신우아질이라는 문화가 나타나기도 하고, 건축에서는 직선과 기하학으로 가득했던 공간에서 점점 곡선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강철과 콘크리트라는 재료와 엘리베이터라는 기계를 이용한 20세기 국제주의 양식이 나타났습니다. 근대 건축 4대 거장이라고 불리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미스 반 데어 로에, 르 코르비지에, 알바 알토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건축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낙수장을 보면 부족하기는 하지만 완전히 융합되기보다 결합된 형태로 동양과 서양의 건축 문화가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미스 반 데어 로에는 철과 유리를 가공하는 방법을 배워서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이나 기둥을 세우고 큰 유리창으로 둘러싼 판수어스 하우스 등 동서양의 특성을 적절히 섞은 형태의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르 코르비지에의 건축 초기에는 서양의 기하학적 도형이 계속 건축물에 남아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형적인 도형의 모양을 파괴해서 자유로운 곡선이 건축물에 등장합니다. 이 르 코르비지의 건축물들을 보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사고의 틀을 깨뜨리는 과정이 이런 건축물에 드러난다는 것이 정말 신기합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국제주의라고 하는 양식으로 이 공간은 획일화되었습니다. 이렇게 획일화된 양식을 깨뜨린 것이 바로 루이스 칸입니다. 루이스 칸은 이 국제주의 양식에서 중요시했던 기능을 빼고 기능이 없는 빈 공간을 건축물에 도입합니다. 미국 북부 보스턴에 세워진 필립스 엑스터 아카데미 도서관을 보면 자연 채광을 받아들이기 위해 천장이 높아지기도 하고, 미국 남부 텍사스에 세워진 킴벨 미술관에서는 아치의 형태인 지붕에서 가장 힘을 많이 받는 키스톤을 빼내고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리로 만든 천장으로 덮었습니다. 저자는 쇼크 연구소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루이스 칸의 건축 방식을 소개하면서 가장 손쉽게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방법은 다른 지역의 문화에서 찾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외에도 일본의 안도 다다오는 일본 전통 건축의 특징인 복잡한 진입로를 활용하여 자연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교회를 선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서양이라고 하는 이 지역적 공간의 이종교배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점점 한계에 다다르면서 다음으로는 학문과의 이종교배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타 장르와의 교류를 시도하면서 피터 아이젠만은 IT와 건축을 접목하여 혁신적인 건축을 시도합니다. 20세기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사람의 상상력을 컴퓨터로 표현하고 어떤 자유로운 곡선의 형태의 작품이 만들어지는데, 시공기술이 뒷받침돼서 잘 만들어지지 못했던 것을 캐나다의 프랑크 게리는 자동차나 비행기를 만드는 기술을 도입해 이를 재현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서울 동대문에 있는 DDP입니다. 21세기에는 컴퓨터의 상상력을 빌린 파라메트릭 건축이 나타납니다. 점점 규칙에서 벗어나 이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해 복잡한 형태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런 기술에만 의존하는 창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성이 사라진다라며 이러한 건축 방식도 결국 종말을 맞이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코로나 전파 등 사회적 변화를 언급하면서 형태는 더 이상 차별이 되지 못하며 새로운 세상에 어울리는 도시의 모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건축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전체적으로 이 책은 어떤 건축의 근대사를 알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 건축 양식이라고 해봤자 기껏해야 주심포 양식, 다포 양식을 구분하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세워진 건축물을 외우는 정도였는데,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몬순 기후에 속해 있고 여름에 고온 다습하고 겨울에는 저온 건조하기 때문에 건축물이 비에 젖지 않게 바로 땅에 닿지 않게 만들고 또 나무를 사용하는 등 그런 숨겨진 이치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각각의 건축을 통해 저자의 인문학적 사고와 그런 안목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프랑스 파리가 하수도 시스템을 도입하여 부자들과 예술가들이 모여든 사실에 대해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시스템을 만드는 자가 전 세계의 자본과 창의적인 두뇌를 흡수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점입니다. 건축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유능한 저자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한 가지 생각해 본 점은, 세상에서 땅 위에 세워진 수많은 건축물들 중에서 몇몇 건축물들만이 알려지고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을 보면 건축 분야의 세계에도 사회와 마찬가지로 어떤 권력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권력은 건축물을 세우는 데 필요한 돈일 수도 있고 그 건축가의 인지도와 같은 어떤 관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나가다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세상이 느려졌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도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정말 멈춰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때 우리는 그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 개인이 중요시되는 현대사회에서 그 다음에 나타날 새로운 사회를 대비하고 새로운 생각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앞에서 본 많은 건축가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또 시도했던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도 미래를 내다보고 또 노력하고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